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우리 지역 후보자들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김종민 녹색정의당 은평을 후보 모셨습니다. 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은평의 녹색바람 김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바쁘시게 아침 저녁으로 주민분들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 만나 뵙고 대화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요. 또 그리고 단체들 또 방문하면서 이야기 이어나가고 있고 중앙당 정책위의장을 또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약 발표는 다 거의 다 했고요. 근데 나머지 정책 협약 남아있는 또 세밀한 공약 발표들 남아있어서 그것도 하느라고 여의도 국회 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인사하시면서 은평의 녹색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총선은 여러 정당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양당 중심의 또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들 정권을 좀 심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높은데요. 이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삶도 바꾸고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 심판이나 묻지마 정권 심판 이런 것보다는 녹색으로 정권 심판하고 또 노동으로 정권 심판하자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 시민들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출마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4년 전 총선 때도 출마를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은평에 좀 변화가 있었다면 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좀 어떻게 좀 지난 4년을 좀 지내왔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민주당 구청장 한 14년 됐고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8년 됐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변했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거 될 때마다 뭘 해주겠다, 뭐를 만들어 드리겠다, 뭐를 드리겠다 이런 공약은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 변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변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인 가구 세입자가 41%나 됐어요. 은평 주민들이. 그러니까 은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은평 주민들은 정말 다양하게 변해 있습니다. 뭐 여성들, 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민들 이런 분들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지금 구성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지키고 또 변화를 강구하는 그런 은평의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양당의 후보들이 얘기하는 개발, 뭐 뭔가를 삐까뻔쩍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은평을 랜드마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람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매력인 그런 사람 도시 은평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이제 공약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좀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녹색바람이라 당연히 기후대응 공약이 제일 먼저 준비를 했지만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저는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 돌봄, 세입자 이 세 개에 대한 핵심 분야 공약을 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앙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제 준비한 정책을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은평에 어떻게 먼저 모범적으로 도입하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저출생 문제인데 이거는 불평등한 사교육이나 주거, 뭐 독박 육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평등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함께 살면 10년 정도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0년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주거 이전비 지원 약속을 저희 당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평준화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한반 20명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토탈 에듀케어를 실시하게 해가지고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불평등한 사교육을 없애는 것. 그 학교 교육의 무상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걸 넘어서서 임신, 출생 그리고 영유아 무상교육을 반드시 달성하려고 하고요. 직장 내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합니다. 이걸 해소하지 않고는 독박 육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자동 휴식제 같은 걸 실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인데 모든 분들이 전생에 걸쳐서 빠짐없이 돌봄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돌봄의 주체가 되거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봄은 개인의 어떤 독박적인 돌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통합 돌봄센터를 통해서 가깝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 보험처럼 개인 돌봄 플래너 같은 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돌봄 시간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라도 본인이 선택하여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할 생각이고, 특히 지역사회 보면 돌봄을 위한 여러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세입자 문제인데요. 은평은 이미 1인 가구가 41%가 됐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와 세입자들의 도시 은평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획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득에 대비해서 30% 이하,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주거비를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3주택 소유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가 공공을 매입해서 도심 지역으로부터 싼 녹색 임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의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돌봄과 복지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공약들 이제 내놓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지역과 관련한 공약도 궁금하거든요. 은평 지역에는 좀 여러 현안들이 있고 또 그 현안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뭐 대책들도 좀 필요한데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공약들 좀 얘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세 가지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하나는 혁신파크, 두 번째는 봉산 앵봉산 개발, 세 번째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환경 연구 단체들이 17,000명 정도 한 1년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서대문, 마포, 은평이 기후 선거구로 꼽혔어요. 그러니까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유권자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만큼 기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현재 은평은 북한산 자락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허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마지막 보루 같은 역할을 은평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개발은 언제 하냐 이런 말씀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북한산, 이말산, 앵봉산, 그다음에 봉산, 녹번천, 불광천이 있는 생태축이 엄청난 자원입니다. 저희 네. 은평에. 이 생태축을 적극적으로 녹색 은평 필드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세계 시민들이 찾아올 법한 녹색 도시 은평을 만드는 걸 주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혁신파크 문제하고 봉산, 앵봉산, 숲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산, 앵봉산 문제는 즉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좀 중단을 하고 재자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혁신파크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상업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공공의 공간이기도 하고 녹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민 공유 필드로 차라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이 공간을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자체장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공유지에 대한 시민 결정권, 시민 운영권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 화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서울시도 6만 5천 원짜리 기후패스도 등장을 했는데요. 저희 녹색정의당의 기후패스는 일찌감치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통으로 가서 1만 원 기후패스 정도 수준으로 해야 정말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가용 이용수단을 줄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GTX를 넘어서서 진관동, 불관동 지역의 지하철 노선의 확충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로 더 부각시키고 싶고 또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공용화라든가 출퇴근 시 버스 증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이런 걸 통한 이른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가고 싶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책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또 주민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네, 원래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또 민의를 대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공천 과정,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심각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선 사람들, 그다음에 당대표 지키기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평도 예외가 아닙니다. 찐명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키기 선두자라고 하는 국민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녹색으로 정권 심판할 수 있고 노동으로 정권 심판하는 것. 말하자면
탈핵은 찬성하지만 민주당과 같이 탈핵은 찬성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 민주당한테는 내가 표를 못 주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민주당과 같이 주장을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그런 최선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선거전 시작인데 앞으로 힘차게 선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은평구 을 선거구 김종민 녹색정의당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